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지정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저번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다 학생의 관점을 기르는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활동 증빙 자료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관점이라고 하는 학생의 생각의 힘을 이걸 가지고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떻든 여러분들 그동안 가리킨 경험을 갖고 학생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귀를 쫑긋 눈을 크게 뜨시고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관점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하고 대입을 시켜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활동 증빙자료 목록표를 보시면 2021학년도 작년 성균관대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번호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있고 자료명이 보이고 학생부 기재 여부의 OX가 보입니다. 자, 번호는 우리가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일반고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들어가듯이 대학 쪽에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자체가 없으니 생계부에 준하는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대학에 보여줘야 된다. 첫 번째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거 생계부에 주라는 활동 증빙 자료 목록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기재 여부의 OX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병원 원장님이셔서 우리 아이의 봉사나 여러 가지 증빙을 우리 아버지가 하는 병원에서 받았다. 이거는 증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증빙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설사 대학에 합격할 수도 없겠지만 합격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증빙은 구체적인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증빙은 교육부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증빙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받으면 좋겠죠. 근데 꼭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자체, 뭐 군청 어떤 우리가 유력한 그런 기관에서 받으면 이 학생의 전공 역량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어떤 증빙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하고요. 외적으로는 두 번째는 자료 명의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10건이고요. 뭐 중앙대학교나 다른 학교는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한테 맞는 서류, 제출 서류의 어떤 개수를 5개 정도로 제한한 그런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건을 받는 대학과 5건을 받는 대학의 이제 항목적으로는 2배를 받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10건을 받는 대학의 어떤 로드맵, 계획 수립하고 5건을 받는 대학의 계획 수립하고 다르다는 거. 그만큼 5건을 받는 대학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건수가 5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고, 해외고, 우리가 특목고, 뭐 검정고시 다 방문하고 내가 학종을 해서 생계부를 만들어 가거나 내가 활동을 해서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들어 갈 때 이 4가지 단어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만일 지금 학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하는 4가지 단어 중 한 가지라도 잘 모르셨거나 경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학종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수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느 대학의 서울권 대학의 학종을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공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공 역량. 첫 번째 전공 역량이 나올 수 있고 대학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학업 역량, 전공 역량 혹은 전공 역량, 학업 역량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성. 인성은 우리가 흔히 뭐 다 알고 계시죠? 인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 혹은 잠재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대교육 그 공통 양식도 나와 있고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겠다는 모집 요강이 이미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학종 생계부, 학종 증빙자료, 해외공정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이 관점이라는 것은 크게 경험과 아이의 플러스 생각이 같이 섞여져서 아이의 관점이 길러집니다. 무슨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이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관점이 제대로 전공에 맞게 전공 역량에 관련돼 있는 관점이 길러져야 첫 번째 학종의 단계는 전공 역량을 찾는 것부터 전공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공 역량에 맞는 관점이 우선은 길러져야 되고 두 번째 이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객관적인 생계부와 객관적인 생활활동 기록 증빙 서류를 만들어 가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공에 맞는 학생만의 관점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갖고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문과가 있고요. 의대가 있고요.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뭐 더 많겠지만 다른 이제 학과들이 많겠지만 자 국문과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나는 국문과에 가겠다라는 것만 갖고는 아무런 증명이 될 수가 없죠. 왜 우리 대학에 왜 성균관대학교에 혹은 왜 연세대학교에 혹은 왜 경희대학교에 국문과에 오기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방향점이 관점입니다. 학생의 관점. 자 그런데 국문과는 국어학 부분과 국어 국문학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국문학과에 가서 국문학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문학도 우리가 근대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이 있고 또 평론이 있고 또 문학 평론이 있고 평론만을 위한 평론이 있고 문학도 소설 평론이 있고 시 평론이 있고 소설 창작이 있고 시 창작이 있고 물론 요즘은 창작 부분은 문창과라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문창과로 가게 되지만 이 학생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우리 학과에 오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걸로 대학을 가는데 그게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굉장히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지향하는 교육은 남과 경쟁해서 남을 내리누르고 내가 뽑히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그런 교육, 타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와 내 재능과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국문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학생이. 자 이게 잘된 학교에서 원하는 혹은 세계가 나에게 원하고 타인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맞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어떤 부분은 혹은 뭐 시를 쓰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든 그걸 통해서 타인과 독자와 소통을 하고 그 독자와 소통하는 걸 통해서 출판사도 출판사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작가는 어떤 인지도의 유명의 어떤 부분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산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물론 순수문학이 그렇게 크게 요즘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게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순수문학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 권력이 생기죠. 그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 인지도가 생기죠. 그 부분에서 어떤 산업들이 그러면 결국은 국문학과를 가서 좋은 소설가가 되겠다 얘기를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되고 있지만 왜 소설가가 되고 싶냐 했을 때 뭐 남을 타인들을 위한 어떤 글을 써서 타인들에게
내 글이 하나의 어떤 가치가 어떤 타인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등대 같은 그런 불빛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게 맞지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타인과 그렇게 내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차별을 위한 차별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대학을 올 수 있는 학생만의 이야기인가는 조금 달라요.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려면 제가 어쨌든 뭐 국문과에도 글을 쓰러 가지만 문창과를 가지 왜 제가 국문과를 왔겠습니까? 근데 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는데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가 생각하는 작가의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의 의미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학 교수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면접관들이 얘를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말하는 그 단어와 얘가 말하는 생각이 지금 뭔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뭔가 다른 환기성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뭔가 공부를 해서 발전해서 자기가 잘 돼서 자기의 그 잘됨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남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구조인데 이 학생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나를 보게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의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경영학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간은 얘가 쌓아온 과정이 그 과정에 뭘 했고 그 이제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로 보이고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번, 10번째 밑에 있는 10개 항목 이내의 활동 증빙 자료를 20페이지 이내에 제출하는 거니까 하나의 항목당 A4용지 2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가 되는 건데 거기서 첫 번째는 증빙서가 와야 되고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에 증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아무리 뭐 이야기를 막 써놨자 그것은 주관적인 기술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작가가 되는데 글을 써서 내 책을 팔아서 그걸 갖고 본업으로 삼는 작가보다는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이 타인의 어떤 빛이 되고 타인의 어떤 등대가 되는 작가보다는 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속에는 유명해지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삶의 어떤 환기, 내 내적인 치유,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이런 자본주의와 여러 가지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던 자아가 숨을 쉴 수 있는 하나의 숨구멍, 그로서 내가 메시지를 타인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자, 기존의 소설을 배우는 데를 가면 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소설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나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글을 써서 문단에 등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단에 시험에 패스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학원에 가서 대학교 합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큰 틀을 보면 그 직업이 또 되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등단을 해서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좋은 작가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 글이 그런 어떤 기성의 어떤 지형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온 그 삶에서 나오는 글, 그 글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치유가 먼저 되고 다른 사람의 굉장히 등불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글로서 뭔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나의 어떤 치유가 돼야 되고 나의 어떤 정립이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서 뭔가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이 학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사회에서 뭐 브이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찍고 많이 하겠지만 글이 갖고 있는 힘은 자기 주변의 환기, 내적인 어떤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글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19살 될 때까지 그런 부분과 만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거고 이 학생이 생각하는 작가는 일반적인 신춘문예 등단을 통해서 직업적인 작가가 되는 거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작가가 되는데 결국 이 학생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타인의 삶을 밝히겠다는 그런 소통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학생과 기존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 둘 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게 더 자기 자신을
자기만의 빛으로 뒤에 백라이트를 인위적으로 확 조명을 비춰서 나를 그렇게 조명 속에 묻히죠, 본인이. 근데 자기가 자아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의 빛으로서 나를 남에게 보일 수 있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관점이 무조건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물과 상황 속에서 그 부분 안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관점과 메시지가 있냐,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실체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의대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에 따라서 활동 증빙 자료 목록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거의 방향에 따라서 1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나 아이의 관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겠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입시로서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자아를 먼저 찾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남을 따라가서 가는 그런 전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의 정확한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렇게 학생부 기재 여부의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들로 하나하나씩 이 아이의 메시지들이 쌓아갈 때,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아이의 문제 해결에 대한 아웃풋이 명확하게 입학사관들한테 그 생각들이 전달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이 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못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을 하는, 어떻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이 무엇이고, 단순히 이 외형적인 컨텐츠들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아이의 내적인 어떤 사유의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부분에서 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 두 번째, 그걸로부터 형성된 아이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 바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역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론을 다 읽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전공 역량을 얘기를 안 한다면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론이 다 잃어버린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학도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과정, 내 삶의 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인생의 그 부분에서 느낄 수 있고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공 역량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전공 역량 중요해요. 자, 10번까지의 지금 있는 목록에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도 이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의 표는 동일합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전형하고 국제형에서 국내 고등학교, 국내 해외고나 국내 해외고란 말이 있을 수는 없죠. 국제학교나 국내에 있는 그 해외 그 교과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뭐 국제고중들이 있겠죠. 그 학교 학생들은 올해 연세대학교 국제형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요. 연세대학교 하나. 하지만 해외고 학생들이 붙는 그런 국제형 전형, 우리가 언더우드 전형을 얘기를 들 수 있겠죠. 거기서는 아직 수능은 안 들어옵니다. 올해. 그러니까 수능을 안 봐요. 당연하죠. 해외고 아이들이 수능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유명한 경희대학교의 골수 학생부 전형인데,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제라는 게 들어와요. 어느 대학? 경희대, 연세대.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수능이 들어오느냐? 2022학년도 기준으로 나머지 대학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 중앙대, 뭐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등등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럼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냐? 지금 발표된 걸까지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올해와 같은 조시로 가요.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수능은 최저 등급을 보겠죠. 그런데 크게 이제 바뀌어지는 폭이 2024년도. 다시 말하면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 가는 때 이때 뭐 때문에 바뀌어지냐? 무슨 정권이 바뀌고 뭐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이 더 뭐 많아지고 이래서 바뀌어지는 것보다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고교 등급제라는 그런 새로운 그 제도가 우리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와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처럼 본인이 직접 과목을 골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학점 이수가 돼야 3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듯이 4년제 대학에 4년 동안 해서 졸업하듯이 뭐 교양도 듣고 전선도 듣고 뭐 전필도 듣고 교선도 듣고 하잖아. 대학 가면 4년제 가면 학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행 초기가 2024년도, 2025년도 그 부분에서 이제 발단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얼마 정도나 잘 정착이 돼서 갈지는 미수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들어오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도 폼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원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잘 아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왜 필요한가, 뭐 꼭 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능 시절에는 혹은 그 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능이 어제 제가 그 뉴스 발표된 걸 보니까 4월 30일인데 어제가 오늘이 이제 5월 1일 제가 이걸 지금 연구실에서 수업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발표된 걸 보니까 수능 40% 이상으로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수능 40% 이상이 되면 수시는 10%, 20%, 30%가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40%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수능이 40%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럼 40% 혹은 이상이니까 45%까지 올렸다고 쳐도 나머지 우리가 45%, 50%는 수시라는 그런 기조의 어떤 전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50%가 다 수시 안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고요. 저가 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리킨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기자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 전형도 아직 몇 %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틀이 좀 더 많죠. 비등비등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반반이죠. 학생부 종합이 한 25%에서 28%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 40%로 전체 수능이 40% 이상으로 가겠다. 학생부 교과 플러스 학생부 종합이면 거의 50%가 넘는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 24, 28까지 간다면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그 수능을 40% 이상으로 넓히겠다, 높이겠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뭐 이제 전 수능 선생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흘려보내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역량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 간다, 생계부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증빙 자료는 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냐? 학생의 관점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저 학생의 관점은 우리나라가 아직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컨설팅이라는 거에 지금 많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컨설팅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이 아이가 그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컨설팅을 한번 들어도 사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 아이가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말한 국문과를 진학하는 학생의 그 정도의 어떤 생각과 그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아이의 생각은 조금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렇게 증빙서류가 만들어진다면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빙서류가 만들어진다면 그 방향은 무소리만큼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걸 보고 싶어요, 입학사관관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을 제가 16년 이미 입학사정관제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걸 제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16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컨설팅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 그럴 경우에는 뭐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으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으로 가야 돼요. 학생부 교과로 가는 애들은 학생부 교과로 가야 돼요.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하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이 다 달라요. 만약 어떤 분들은 수능과 수시를 같이 준비해야지 탈이 없다, 나중에 대학을 붙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가 초인이나 슈퍼맨일 때 가능한 거예요. 수능만큼, 오히려 수능보다 더 어떤 부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힘듭니다. 수능의 사고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고력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단 내신이 낮게 나오는데 다른 달란트의 재능이 있어서 더 창의로운데 이 주체할 수 없는 창의성을 공부에 쏟아붓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시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이 바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인재들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오늘 어떻든 이제 그 활동 증빙 자료에 대해서 몇 강째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게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업계 쪽에서 많이 이렇게 그 근무를 하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길게 안 보니까 짧게 핵심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제 얘기가 필요한 분들한테 닿기를, 제 얘기가 대중한테 다 와서 닿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다. 꼭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닿기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제가 그래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꽤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꽤 오랜 시간 제가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삶의 변화가 오기를, 이걸 통해서 요즘같이 코로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강연에 여러 가지 제가 실판 강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드렸고, 제가 이렇게 진짜 밀접하게 여러분들하고 마치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제가 하는 방법들은 지금 대학 가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전혀 대학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16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보급을 위해서 막 말씀을 드렸죠. 교육이 뭐가 중요하고. 이제 제가 16년 후에 권현 선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같이 또 나이를 먹었죠. 우리 학생들과 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나이를 먹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임원 너머에 있는 대학 가는 입시 전형으로 생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저는 선생입니다. 저희가 장사꾼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고 우리 아이들이 힘이 들고, 또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 전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 전 모르죠. 이것이 지금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처럼 뭐 약속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짤 영상으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가감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찍고,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제 제자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선은 영상은 40분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근데 저한테 응원을 주시는 그 분들의 어떤 그 메시지는 그렇게 찍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오면 그래서 이제 이 활동 증빙 자료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개념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컨설팅의 개념으로 간다면 한 번만 딱 15분만 얘기해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의 내적인 인성이나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인성이 지금 자연스럽게 제 입속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공 역량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인성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도 대학교 그 입시 요강에 들어가서 보시면 평가 기준의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전공 역량, 능력 이렇게 나와요. 더 재밌는 부분이 1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보세요. 뭐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서울대학교 끌어오고 뭐 연세대학교 끌어와서 그걸 설명 이제 안 해드려도 될 거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세요. 자, 들어가면 1단계 서류 100%예요. 어느 대학이든지. 거기다 이제 뭐 연세대, 경희대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가 붙겠네요. 그 요강이 이게 더 첨부가 됐겠죠. 됐겠죠가 아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70% 혹은 1단계 성적의 60% 2단계 뭐 보니까 면접 보니까 자, 그 다음에 70%인 대학에서는 30% 60%인 대학에서는 40% 이게 뭐야? 면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1단계가 100%래요. 서류가. 이 서류죠. 지금 증빙 서류 이렇게 목록표는 지금 책의 카테고리에 대한 목차 같은 거고 이제 보시면 하나당 2개에서 증빙 서류 하나, 거기에 대한 내용 혹은 그냥 증빙 서류만 이렇게 첨부해도 자, 서류가 2단계에서는 70%나 60%가 또 포함이 되고 거기에 면접이 30에서 40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서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요한데 방향이 설정돼서 앞으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관점과 생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아이로 길러졌을 때 그 아이가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파워가 힘이 달라지겠죠. 이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설명을 통해서 아까. 뭐 의대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도 설명해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그것도 또 여러분들 스펙이라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릇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좋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경험을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의 그릇이 됐을 텐데 그냥 권현 선생님이 강의만 보고 그걸 따라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류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에요? 아, 면접에서 서류가 70일 때 면접 30, 2차에서 60일 때 40은 결국 이 면접도 뭘 통해서 본다? 근거하는 서류다 이런 얘기가 서류가 다 한다. 물론 면접 준비가 돼야지만 이 면접에 대한 핵심적인 그 내용도 어디에서 나온다? 서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아이의 경험과 아이의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양육하신 아이들, 바르게 정말 긍정적으로 잘 양육한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의 경험 플러스 아이들의 어떤 독서, 능력,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기회가 자꾸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에 온 거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멘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의 관점을 갖춰 나갈 수 있는데 이 관점이라는 것은 오자마자 그것이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을 통해서 관점을 길러내야 된다. 이것이 잘 자질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는 2개월에 3개월. 자질이 전혀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독서도 안 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해외고야. 해외고에서 그냥 부모 떨어져서 혼자 미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갔다 왔어. 근데 거기서는 사실 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홈스테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가 부모님과 같이 간 아이가 아니라면 힘들어요. 아이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특히 뭐 요즘 같은 코로나는 더 그럴 테고. 그러니까 아이는 영어는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외고를 나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은 누가 하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영어 잘하는 거 하나 빼고는 영어는 잘하겠죠. 그걸 가서 배워왔으니까. 근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길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 해외고 아이들이 수능을 볼 수 없으니까 학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뭐 10년 뭐 이제 그 대학 들어간 또 반면 그 있죠.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긴 또 하늘의 별 따기도 또 이게 10년 이상이 또 안 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럼 해외고 아이들이 지금 학종을 준비해야 되고 검정고시도 지금 수능이 안 되는 아이 그따구 해서 수능을 공부 못해서 학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 말이 그게 아닌데 학종은 학종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학종만은 창의력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수능이 안 돼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경험이 없다, 생각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라서 학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안 하면 돼, 이런 아이들은.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거 가리키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수업을 막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을 돌려놓으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어떤 근육을 쓰는 뇌 근육을 쓰는 방법은 다른데 그 가치와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능을 봐야 되면 돼요. 뭐 그런 걸 또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많이 남겨놓고 저한테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돼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돼도 아이가 너무 해놓은 게 없고 자질이 없으면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아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사랑과 관심과 그렇게 많은 걸 노력을 해봤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이 부모도 안 되고 아이도 안 되면 이제는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시간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게요. 솔직히.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가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많이 있는 선생님이 붙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종에 대한 어떤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2달, 3달 이제 준비하면 관점이 길러지기 시작을 하고 그 관점의 힘이 몰려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뭘로 나오냐? 전공 역량에서 플러스 오늘 요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단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전공 역량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성, 그다음에 미래 잠재 가능성. 인성, 미래 잠재 가능성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전공 역량 플러스 요 단어 주목하십시오. 프로젝트. 뭐라고요? 프로젝트에서 이것이 자료에서 프로젝트의 자료명으로 남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 아빠가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권현 선생님이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을 타야겠다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관점대로 전공 역량대로 그 프로젝트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왜요? 교육부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열리고 주체가 어디 열려요? 구청에서 열리고 서울시에서 열리고 많습니다. 해서 내 거를 넣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대학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꿀팁이에요. 자, 그러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프로젝트는 대충 해도 되냐? 상을 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상을 타면 좋겠지만 상을 타고 여부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학생부 기재 여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이거를 갖고 있는 관점이 이제 권현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서 2, 3개월간의 그 재능 있는 아이가 와서 뭐 재능이 없다고 해도 정말 다 내려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인간성이 된 아이가 왔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아이가 왔어요. 좋아요. 와서 열심히 해서 2, 3개월 만에 그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이 나와서 관점이 생겼습니다. 관점이 생긴 거지 그 관점만 갖고는 대학 갈 수가 없죠. 이걸 해야죠. 그럼 그 관점 생긴 건 프로젝트에 제가 지도를 해서 넣어요. 어떤 프로젝트라도 괜찮은데 프로젝트가 의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 프로젝트가 선생에 관련되어 있는 거, 프로젝트가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도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의 노하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열심히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이 학생의 전공 역량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게.
서류로도 보이고 이 아이가 생각이 그 컸던 씨앗의 관점이 전공 역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근데 아실 거예요. 잘 제가 말하는 결을 따라서 들으시면 이거는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짤 영상으로 그렇게 뭐는 뭐다 뭐 어떤 건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의 관점, 두 번째 전공 역량, 세 번째 전공 역량을 관점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활동 증빙 자료로 엮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인성과 시간이 되면 잠재 역량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